최근에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화요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또 생중계 하면서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25년 동안 그대로였던 상속세와 관련된 변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머니올라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고경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경남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지상파 프로그램은 그렇죠. 머니올라에는 처음이신데요. 네, 머니올라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의도 많고 본인들에 대한 상담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전화기가 조금 많이 울리고 있는 편이에요. 가장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러면 나는 세금이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냐? 상속세가. 네, 가장 화두고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의도 꽤 많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지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독하신데, 네,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지금 시행 시기를 봤을 때는 통과되고 난 다음에 25년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통과가 됐을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속이 좀 임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만약에 작고를 하셨다. 그럼 이 변경되는 법안을 적용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시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연말에 12월에 네. 이제 국회에서 네. 이거를 통과할지 말지 여부를 보고 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이 공표된 내용이 2025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적용이 네. 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뭐 통과를 한번 가정을 해보고 네. 저희가 그 세무사님을 통해서 이 간단하게 이 취지, 그러니까 네. 2024년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지만 사실 25년 만에 변하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이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상속세, 또 뭐 증여세랑 상속세 좀 같이 가는 궤다 보니까 네. 관심이 좀 많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슈가 좀 발표가 한번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을 30%까지 낮추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 네, 네.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30%까지는 개정안에 반영은 안 됐고요. 됐죠.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 이제 50%였던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40%까지로 낮추는 부분으로 일단은 개정안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보시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상속세율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는 2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높은 실효세율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가 뭐 경쟁력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서 좀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는 좀 반영이 됐고 이제 이 부분에 반해가지고 이제 최저세율 이 10% 구간의 세율 구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세표준 구간으로는 1억 원까지였거든요. 여기를 2억 원으로 좀 상향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억 원으로 상향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밑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네. 10% 정도 감소가 됐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통과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 세금이 동일한 거라고 봤을 때는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죠.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 네. 그리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확대 이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세율 부분은 조금 비중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돼버리고 오히려 자녀 공제 부분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이게 사실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녀가 상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피치 못한 사정이라는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상속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적용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한 명당 인적 공제라고 해서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인원이 몇 명이면 뭐 4명이면 2억 원이 되는 거고. 네, 5, 4, 2. 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자녀 4명이었다라고 하면 기초공제 2억 원하고 자녀 4명 2억 원 해서 4억 원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게끔 발생을 해줬는데 이게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별도의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네.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이 이 합계 금액이 안 돼 버리면 미달하면 그냥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5억 원까지는 네. 그냥 일괄 공제를 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녀가 이제
정말 예전이라면 6명, 7명, 뭐 8명 이렇게 많았었지만 최근 들어서 상속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으신 분들은 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거의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을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더 크니까. 그쵸.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은 5천만 원씩 2명에서 1억이니까 기초 2억에다가 1억 해서 3억이니까 네. 그거보다는 5억 5억을 원을 선택하는 게 더 공제 금액이 크네요. 네, 금액이 훨씬 커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이 5천만 원이 지금 한 25년 만에 10배가 뛰어가지고 5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네. 많이 커졌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5억 원이 되다 보니까 자녀가 2명이 있어버리면 벌써 기초공제 2억 원을 포함하면 12억 원이 돼버려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취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속세 어떤 배려라는 개념으로 좀 반영이 된 그럼 것 같아요. 자녀가 뭐 5명이에요. 네. 그러면 25억이 되겠죠. 25억에다가 기초공제 공제 2억 원을 더하면 그럼 27억. 27억이 상속에서 사실상 세금이 없는 거죠. 없이. 네. 이건 진짜 큰 변화네요. 엄청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자녀가 1명이면 자녀가 1명이면 사실 일괄공제 5억 원과 자녀공제 5억 원이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무차별하기는 해요. 그때는 똑같이 7억인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기초공제를 더하면? 포함해서 5억 원하고 2억 원을 더한 7억 원을 공제를 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만 그냥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상속세율 인하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는 있겠지만 자녀 공제 금액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상속세에 대한 우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집값의 상승이었거든요. 사실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지난 몇 년간 상승을 해 왔고 그렇죠. 상속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주택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공제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당초 얘기 나왔던 부분은 이제 아예 과세 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네. 부분으로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속세가 유산세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제 작고하신 분, 사망하신 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부과된 세금을 각자 상속인 분들이 나눠서 납부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체계를 이제 유산 취득세라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동일한 구조죠. 얼마를 받아가느냐에 따라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끔 하는 구조를 바꾸겠다. 네. 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넘어갈 때는 내지 않고 이 뭐 부동산이라고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매매를 해서 실현을 했을 때 실제 수중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겠다. 받은 사람이. 네, 받은 사람이. 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체계의 변화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자녀 공제 부분을 좀 늘려가지고 그런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뭐 너무나 일반화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상속과 증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는데 네. 이번에 상속세는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고 증여세는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 네. 그러면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던 이제 사람들이 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속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뭐 수도권 평균 주택 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도권에 12억 정도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 있고 뭐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뒤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자녀가 2명 있으면 벌써 이제 5억씩 공제가 되니까 그쵸, 10억이 되고 10억. 기초공제 2억 원 하면 12억 원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배우자가 존재만 하고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금액이 네. 17억 원 17억 가까이 원. 돼버려요.
그러면 17억 원까지는 사실 상속세가 없다라고 보면 되니까 집 한 채만 있으신 분들은 사실 증여를 미리 고민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된. 그럼 나중에 그 이제 배우자분이 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그때도 또 이렇게 5억씩 5억씩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개정안에서 사실 지금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상속이 5억 원으로 상향됐다라는 부분만 많은 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문제는 2차 상속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배우자한테 넘어가고 갔는데, 상속이 발생을 그렇죠. 하고 이 남은 배우자까지 상속이 발생하는 2차 상속 때는 공제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5억 원밖에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가 많으면 공제 금액이 인당 5억씩 늘어나니까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일괄 공제는 5억만 있었는데 네. 2차 상속 때 네. 이번에는 2차 상속 때에도 또 똑같이 맞아요. 1인당 5억씩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가 많으면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면 20억까지 또 공제가 되는 거니까 네. 22억까지. 그러면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고민도 어느 정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부동산이든 그러니까 네. 아파트를 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상관은 없는 전혀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살아계신 배우자분이 뭐 납부를 해 주실 수도 있고. 상속세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세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과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망하신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속인들이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간 비율만큼 나눠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 납부하든 상관이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법적인 용어로는 연대 납부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받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범위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를 해줘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상속을 고민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절세 플랜이라는 방향으로 해서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 이 배우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자녀들의 상속세를 좀 대신 납부를 해주면 네. 자녀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 없이 상속 재산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증여세는 반대로 증여를 하신 분이 받는 사람인 수중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면 이 대신 납부를 해주는 금액도 증여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이제 합쳐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원래 나와야 되는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였다라고 네. 하면 한 1.5배에서 1.8배 정도로 늘어나요. 증여세까지 같이 납부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는 예를 들어 그거를 네. 뭐 남아 계신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대신 납부를 해주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증여세의 경우는 수증자가 네. 그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를 네. 하지 않으면은 또 그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그쵸.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증여와 상속에 대한 개념을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네, 좋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고 증여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않고, 네. 근데 무상의 자본 소득이네요.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로서 주는 부분이 있고 상속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망이라는 특별한 원인 때문에 이 재산이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속이라는 포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피치 돼요. 못하는 경우와 네. 의지로서 하는 그쵸. 경우와 그 차별을 그래서 둔다.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나 상속이나 어쨌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 부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기 위한 세금이다 보니 이제 세율도 다른 세금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제 항목들도 크지 않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상속이라는 부분은 사망이라는 원인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현재 실정에 맞게끔 물가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어쨌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재산은 아무래도 집일 거고 네. 그 집을 또 어렵게 마련을 해서 가지고 오신 만큼 네. 어떻게든지 내 자녀한테 좀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 세금 부담이 많이 없이. 그런 마음이 강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집을 한 채를 상속하는 경우에 이제 네.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럴 때 조금 세금을 절세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일단 상속을 먼저 좀 살펴보면 지금 뭐 수도권의 주택 가격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보통 한 12억, 15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좀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네. 17억 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은 더 비쌀 수 있으니까요. 네, 더 비쌀 수 있죠. 네. 일단은 개정 전이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있었고 배우자가 1명 있었다라고 네. 하면 상속인은 3명이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17억 원이라는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사망을 하셨다. 그럼 상속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제 상속세가 얼마까지 없을 수 있냐를 살펴보면 자녀가 2명이었기 때문에 자녀 인적 공제가 개정되기 전은 5천만 원밖에 되지 5천만 원.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어차피 일괄 공제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네.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분이 실제로 뭘 가져가지 않는다. 이제 자녀들한테 주고 싶다. 보통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배우자의 최소 공제인 5억 원이 추가로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5억 원과 5억 원을 더한 10억 원 해서 10억 원까지만 상속 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17억 원 기준이라면 7억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7억 원에 대한 세금이 아까 말씀하시는 일괄 공제에서 5억 원은 기초 공제 2억 원을 포함한 거죠. 일괄 공제는 기초 공제와 자녀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 일괄 공제 공제. 5억 원에 미달하면 네.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네, 해주는 네, 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7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 7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바뀌기 전에 지금 네, 현행 바뀌기 전이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사실 보금자리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속이라는 피치 못한 사정 때문이라도 1억 5천만 원이라는 내야만 큰 하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네. 1억 5천을 어떻게든지 그 가구에서 내야 되네요. 그렇죠. 배우자가 내든 자식들이 내든 네,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정말 그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돈까지 더 내거나 그걸 못 내는 경우는 또 그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그렇죠. 이제 보통은 세금 자체는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분할 납부를 하든 기간을 나눠서 납부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 하면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매개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세금 부담이 이제 좀 사실상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네. 하고요.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10배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17억 원이라는 경우에는 자녀 공제가 2명이니까 10억 원, 기초 공제 2억 원, 더해서 12억 원에 배우자 최소 5억 원까지 더해지면 17억 원. 17억이네요. 그렇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한번 다시 또 예를 들어서 그럼 네. 자녀가 더 많아서 네. 진짜 자녀가 4명이나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자녀가 만약에 4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면 주택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더라도 세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기초공제가 2억 원이 있는 상태고요. 자녀 4명에 벌써 20억 원이 공제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 배우자 5억 원까지 더했을 때 27억 원이죠. 그러면 27억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4명이면은 사실상 그렇죠. 상속세가 안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 고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만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다. 부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 한 채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 조금 더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 좀 우스갯소리로는 뭐 세금 내기 싫으면 불효자가 되자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산, 네. 금융재산으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상속재산을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돈으로. 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금액은 이제 자녀가 한 명 있고 배우자가 한 명 있었다. 네. 배우자는 한 명 있겠죠. 네. 네, 네, 그렇겠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되기 후나 어차피 똑같이 자녀 때문에 공제받는 건 5억밖에 안 되고요.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최소 금액이 일단 5억 원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두 개를 더하면 10억 원이 되겠죠. 네네. 그럼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10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상속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속재산이 보통 흔히들 면세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면세점이요? 네, 면세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면세점이 얼마까지가 되면 그러니까 면세점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 얼마까지인지를 한번 살펴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자녀가 한 명 있고 배우자가 한 명 있다. 이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죠. 네. 자녀가 있으면 뭐 자녀 공제가 5억 원이 되든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받든 5억 원이고 배우자 최소 공제는 5억 원이니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효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신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 10억 원 저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쓰세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고 할 수는 있죠.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마음은 어쨌든, 그렇겠죠. 네,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아들의 효심이 너무 지극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10억 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걸 한 푼도 안 쓰세요. 한 푼도 안 쓰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2차 상속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2차 상속이 발생을 하면 어머니는 지금 현재 배우자가 먼저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녀가 한 명이기 때문에 공제는 5억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쵸. 10억 원 중에서 공제가 5억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네. 이 5억 원에 대한 세금이 9천만 원 정도가 돼요. 적지 않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10억을 남겨주셔서 네. 그거를 어머니와 자식한테 다 이렇게 알아서 주셨는데 네. 그걸 자녀가 착해서 어머니께 다 양보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또 그걸 안 쓰고 그대로 2차 상속이 일어나서 네. 자녀한테 그대로 주면 네.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네. 세금 면에서는 안 좋은 스토리죠. 안 좋은 스토리. 아름답지 않은 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해서 네. 어머님과 이제 얘기를 나눠가지고 나도 정당한 상속인인데 나도 50%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 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급하게 투자할 때가 있으니 제가 100%를 다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효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세금 네. 내기 싫다면 불효자가 되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네. 아버지가 작고를 하셨을 때 10억 원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어머니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으시더라도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5억 원 50%만큼을 가져가나 10억 원을 다 가져가나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이제 50%씩 나눠서 가지고 왔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네. 5억 원을 그대로 가지고 미워도 계시다가 내 자식이니까. 네, 상속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면 5억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녀 공제든 일괄 공제든 5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속세가 0원. 그렇죠. 두 번의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자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냥 아예 어머니가 나 필요 없어. 네. 상속세를 아끼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니까 네가 그냥 바로 자식한테 가게끔 할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도 상속세가 그때는 2차 상속 이전에 이미 그렇죠. 상속세가 0원이 되는 영원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그 큰 큰 돈, 돈이 유산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큰 돈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 상으로는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생활도 네.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 형성이 네.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트렌드를 보시니까 더 잘하시겠네요. 요즘은 뭐 자녀 주지 말아라.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많이 안 주세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많이 안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는 한데 첫 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부분에서 보면 배우자가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라고 예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실제로 재산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최대 금액이 이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세 측면에서만 봐도 세금을 줄이는데 효과는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자녀분들의 효심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잠깐만, 어머니가 상속을 많이 가지고 가시면은 상속분을 30억까지가 공제라고요? 네, 그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항목인데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취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는 서로의 우리의 공동의 재산을 같이 읽어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일방이 먼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이 재산이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하면 그동안에 같이 노력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불합리할 수 있어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라는 취지인데 금액에 대한 한도가 너무 이제 없이 커져버리면 정말 배우자가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가져가도 세금이 없다 보니까 네. 공제 금액을 좀 적용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네. 배우자가 이제 30억까지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한 명 있고요. 한 명밖에 없겠죠, 배우자는. 네, 한 명 있고 그래야죠. 그다음에 자녀가 뭐 다자녀다. 요즘 추세로 3명이면 다자녀니까 네. 그럼 총 상속인이 4명이다라고 했을 때 네. 배우자가 이 30억 같이 일궈온 재산이니까 내가 다 가져갈게.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라고 네. 하면 최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이고 최대 한도는 30억이니까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냐? 하지만 없다. 없다? 네, 아, 그래요? 결과는 없어요. 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상속에 대한 법정 상속 지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일반 1차 상속인인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지금 뭐 연장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1대1대1로 그렇죠. 비율로 지금, 가져가죠. 그렇죠. 네. 대신에 배우자는 50%를 할증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1.5배를 가져가는데 자녀가 3명이 있고 배우자가 1명 있으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은 9분의 3, 3분의 1이 되고요. 네. 나머지 자녀 3명은 9분의 2씩 돼요. 그러면 30억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만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을 넘어서까지 가져가는 거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다 보니까 30억 기준으로 9분의 3, 3분의 1인 10억 원까지만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는 네. 거고요. 이 9분의 3, 9분의 1, 그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왜 9로? 이거는 이제 법정 지분율인데 자녀가 1대 1이고요. 배우자는 1.5거든요. 그럼 타도하면 4.5가 나오니까 그렇죠. 9분의 3이 되고 9분의 2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금액인 10억 원까지만 적용이 되고 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제 금액이라고 해서 세법 개정 아니고 세법 개정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인데 개정 전이라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이 되니까 네. 배우자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한 15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뭐 자녀가 3명이면은 벌써 15억 원이 되겠죠. 5, 35에서. 네, 그러면 그래서 25. 배우자랑 합쳐서 25억 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불효자 시리즈의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불효자가 시리즈가 있어요? 불효자 시리즈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네. 보면 이거 사실 약간 불효자가 될 수 있으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세금 측면에서. 저는 이제 세금쟁이다 세금을 보니까 아끼려면. 네. 세금만 번다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는데 이제 불효자가 된다라고 해서 내 의지로만 받아올 수는 없고 네, 어쨌든 자식 측면에서. 네, 자녀 측면, 세금 얘기를 측면, 세금 해보겠습니다. 측면이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내기 싫다면 네. 불효자가 되자 파트 2. 네. 네. 지금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좀 얘기를 계속 이어오고 네, 있는데 네. 집 한 채 기준을 근데 사실 이번에 집이건 아니면 현금이건 똑같은 거죠, 그거는. 이번에는 집에 대한 얘기예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집에 대한 알겠습니다. 얘기고 우리가 네. 안락한 보금자리 주거의 지키는? 안정성을 오케이. 지키기 위한 네,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집 한 채의 기준 금액을 16억 원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네. 계산의 그러면 편의를 위해. 16억 원으로 놨을 때는 지금 이제 개정 전이라고 보면 이 3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네. 자녀 한 명과 부모.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작고를 하셨다. 네. 그럼 이 주택을 이제 상속을 받는데 어머니가 주택을 다 가져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16억 원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100%다 가져갔긴 하지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한도가 적용이 돼요. 16억 원의 5분의 3. 이게 법정 상속분에 대한 공제 한도인데 한도가 5분의 3이에요. 네, 2명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5분의 3에 대한 공제 금액은 9억 6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5억 원과 9억 6천만 원을 더하면 전체 공제 금액이 14억 6천만 원이 나오고요. 네. 16억 원에서 이제 14억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1,8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자녀가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주장을 한다. 자녀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법정 상속 지분은 5분의 3이 그대로인데요? 법정 상속 지분은 달라지진 않아요. 법정 상속은 이제 법정에서 정해져 있는 지분 비율인 거고요. 네, 네. 이거대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쨌든 법정 상속 지분은 그럼 5분의 3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배우자는 네. 그다음에 자식은 5분의 2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1대 1.5로 네, 딱 네. 정해져 있는 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가 이 주택을 전부 다 저에게 주세요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16억 원에 대한 주택을 자녀가 100%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배우자는 실제로 가져가는 게 한 푼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소 공제금액 5억 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 가져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공제는 어쨌든 네. 적용을 해주니까. 공제는 적용을 해주니까. 네.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있으니까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을 받을 수는 있죠. 네네. 그러면 10억 원의 만큼 공제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금액이 최대 한도 6억 원까지 적용이 돼요. 이거는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맞습니다.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거주택 공제가 6억 원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이 공제에 6억 원까지 더해지면 16억 원이 딱 떨어지죠. 배우자 공제 5억 원, 네. 일괄 공제 5억 원, 5억?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거주택 상속 공제 6억 원이 들어가면 16억 원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6억 원이나 돼요? 네, 최대 한도가 6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억 원까지 공제를 하면 이제 16억짜리 주택을 자녀가 100% 다 받았을 때 상속세가 한 푼도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개정이 통과돼서 자녀 공제 5억 원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네. 하면 기초 공제 2억 원까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8억까지는 또 상속세가 없게 네. 될 수 있겠죠. 개정이 됐을 때 배우자 공제 5억에다가 네. 일괄 공제 5억에다가 개정이 되면 자녀 공제 한 명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을 적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일괄 공제를 포기하고 네. 자녀 공제를 택하면 5억이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2억 기초 공제를 더 더해주면은 네. 총 7억으로 되니까 5억에 7억 해서 게다가 동거주택 공제 6억까지 하면은 네. 이게 총 18억까지가 총 18억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 18억이라고 하더라도 16억짜리 집이니까 나머지는 그럼 2억은 무슨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동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주택에 대한 공제만 동거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네. 동산인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공제를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네. 집이 16억 정도 가치를 지녀서 네. 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18억이나 됐으면 2억이라는 어떤 룸이 남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받는 가격의 100%를 공제를 해주는 건데 네. 100%를 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이 주택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억짜리다, 100억짜리다 하면 100억까지 공제를 해줘야 되니까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 이 한도가 6억 원이에요. 네. 그래서 100%를 적용을 해주지만 6억 원의 이상은 공제해주지 않겠다. 동거주택 공제 한도가 한도가 6억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주택을 자녀가 상속을 받았을 때 받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거는 지금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 주거의 안정성을 좀 이어가는 측면에서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좀 반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않았어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은 어떤 주택이냐라고 네.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딱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계속 살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고 네. 같이 계속 살았다 하더라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한 주택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누가 상속을 받느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녀가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계속해서 같이 동거를 한 자녀여야 돼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인이 되고 뭐 취업을 하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10년이라는 계속적인 기간을 채우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결혼을 해서도 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부모님과 산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능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같이 사셔야 됩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네. 미성년자인 기간을 포함해주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네. 성년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동거를 같이 하고 부모를 봉양하면서 살았냐 이거를 좀 본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유학을 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피치 못한 사정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학을 간 기간을 포함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요? 아니면 뭐 해외 근무를 했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디테일로 갔다. 너무 디테일한 게 이게 네. 해외 파견 지사하고 뭐 이 피치 또 못한 달라요. 그게 근무상 오케이, 형편이 오케이, 좀 오케이. 달라가지고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그럼 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배우자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불가. 배우자가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뜻에서 같이 이어지는 건데 네. 직계 비속인 자녀가 받을 때만 동거주택이라는 상속공제 항목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배우자가 받게 되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공제는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항목으로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에 대한 룸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 포함해서 그냥 공제를 해라. 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에 플러스해서 6억 원까지 더해주진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했는데 5억 정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취득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 자금 출처를 입증을 할 수 있냐? 입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